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박강민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2022년에 CVPR에서 발표된 Denoising Pre-training for Semantic Segmentation입니다.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논문에서는 Semantic Segmentation이 Supervised Task이며 이 Semantic Segmentation의 Ground Truth Annotation이 굉장히 코스틀리하고 또 시간이 많이 들고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최신 모델들이 디코더 파라미터를 무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뿐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비전 모델들이 프리트레인드 된 백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이때 백본 네트워크가 보통 피처를 추출하는 인코더 파트에 해당하며, 디코더의 경우 태스크에 맞게 랜덤 이니셜라이징을 사용해서 학습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코더 파라미터는 학습한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고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드 된 파라미터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디코더 파라미터를 무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제네레이티브 모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네레이티브 모델은 오른쪽에 피규어 2에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인코더 디코더의 아키텍처로 되어 있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인풋 피처의 크기와 거의 동일한 크기의 아웃풋 피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코더 디코더 구조와 아주 잘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잘 학습된 오토 인코더 구조를 사용할 경우 라지 데이터를 셀프 슈퍼바이즈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적합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제너레이티브 모델 중에 최근에 아주 강력한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디퓨전 모델이 아주 적합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디퓨전 모델은 일단 성능이 아주 기존의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비해서 좋고, 또한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도 이런 시멘틱 세그멘테이션과 같은 태스크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디코더 디노이징 프리트레이닝이라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이 DDEP라는 방법은 디노이징 프리트레이닝 오토인코더로부터 모티베이트 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노이징 프리트레이닝 오토인코더는 노이즈가 섞인 이미지를 에서 그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오토인코더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DDP에서 사용해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주장을 하고, 이 제안하는 방법은 트랜스포머 기반의 유넷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대부분의 제네레이티브 모델과 유사한 구조이고, 또 특히 이 유넷 아키텍처에서 특이점으로는 레즈넷을 피처 익스트랙터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VIT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규어 4의 DDP 아키텍처를 보시면 컨볼루션 블럭으로 되어 있는 레즈넷 블럭들과 이 바틀렛 구간에서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 VIT의 레이어 12개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디코더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시 컨볼루션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프리트레인드 인코더는 슈퍼바이즈드로 학습이 되고, 논문에선 특이하게 이 슈퍼바이즈드로 학습된 프리트레인드 인코더를 파라미터들을 프로즌한 후에 디코더를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린 프리트레이닝 디노이징 오토인코더에 사용된 디노이징 방식으로 프리트레인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 맞게 파인 튜닝해서 제안하는 방법을 완성했습니다. 피규어 3의 이제 DDP에 관한 모티베이션 실험을 보시면 프리트레이닝을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만 진행했을 때, 이 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을 완전히 디노이징 프리트레이닝 했을 때, 그리고
완전히 디노이징한 게 아니라 인코더를 프로즌하고 디코더만 디노이징 프리트레이닝 했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해주었고요. 네 가지 모두 이제 파인 튜닝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수행했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슈퍼바이즈 그 프리트레이닝 방법이 최종적으로 그 제안하는 방법인 디코더 디노이징 프리트레이닝 방법과 굉장히 컴패러블하게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디코더 디노이징 프리트레이닝이 즉 제안하는 방법이 가장 그 적은 सब셋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가장 빠르게 학습이 되어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최종적으로도 근소하게 제한하는 방법이 성능이 약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날리지로 그 디노이징 디퓨전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인 DDPM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좀 지금 설명하기에는 그렇게 최신 모델은 아니지만 제한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합한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DDPM을 이해하기 위해선 디퓨전이라는 이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한데 피규어 6번을 보시면 이 디퓨전의 모티베이션이 그 왼쪽에 이 깨끗한 물에서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이 잉크가 물에서 점점 확산이 돼서 최종적으로 유니폼하게 확산된 상태가 되고 이걸 역추적해서 다시 이 원래의 분포를 알아내자 하는 모티베이션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내냐 하면 이 잉크의 분자가 움직이는 타임 스텝을 아주 작은 타임 스텝으로 봤을 때 그 분자들이 가우시안 분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그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이 노이즈에 해당하는 그 잉크의 확산을 예측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이고 그래서 오른쪽에 어떻게 모델링을 했냐 살펴보면 X0라고 하는 원 이미지에서 이 잉크에 해당하는 노이즈를 점점 섞게 됩니다. 그래서 XT 시점까지 갔을 때 완전한 노이즈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이 노이즈 이미지를 이제 역으로 예측해서 그 노이즈 값을 예측해서 다시 원래의 이미지로 복원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X0로 X0부터 XT로 이 노이즈를 섞는 과정을 Q에 XT 기분 XT-1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알고자 하는 이 그 디노이징은 P세타에 XT-1 기분 XT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코브 체인을 가정하고 있고 합습하는 그 파라미터는 이제 디노이징 과정에 있는 P세타입니다. 포워드 프로세스, 디퓨전 프로세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퓨전 프로세스는 Q, XT 기본 XT-1이고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된 식을 보면 왼쪽부터 Q의 X1부터 T까지가 기본 X0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즉 X0 원 이미지를 가지고 X1부터 XT까지의 과정을 확률 분포를 보는 문제이고 오른쪽에 이제 라이클리후드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 나타낸 식을 보면은 xt 기분 xt-1이 작성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풀어서 보면은 베이지 정리에 의해서 분모 분자 만들고 위아래로 다 소호가 돼서 왼쪽과 같은 형태의 식이 나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임 스텝들을 정규 분포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2번 식과 같이 정규 분포 식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그럼 이때 데이터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xt 시점의 분포가 xt-1에 어떤 개수가 붙어 있고 여기에 플러스로 그 노이즈가 붙게 되는데요. 그 노이즈의 분산을 베타 t라고 했을 때
앞에 xt-1에 붙는 개수는 루트 1-베타-t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데이터의 이 분산이 1이 되도록 일부러 만들어 준 건데요. 그 데이터 하나를 루트 1-베타-t의 xt-1이고 그리고 루트 베타-t라고 했을 플러스 루트 베타-t가 된다고 했을 때 이걸 분산식에 집어넣으면은 그 개수들이 제곱해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1-베타-t 플러스 베타-t에서 1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 베타-t는 타임 스텝마다 그 변해지는 그런 값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타임 스텝들을 모든 타임 스텝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특정 시점인 xt를 알고 싶기 때문에 이 식을 알파 t는 1-베타 t 그리고 알파 바 t는 알파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 정리를 해서 아래와 같은 식으로 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커널 함수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q의 xt 기분 x0가 오른쪽에 과 같은 마찬가지 정규분포 식에서 루트 알파바 t의 x0 그리고 분산이 1-알파 바의 t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 이 정리된 식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xt가 주어졌을 때 이 q라는 분포를 확인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오른쪽의 중간 항처럼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x0, xt에 대한 분포로 작성이 되고 다시 풀게 되면 x0, q의 x0에 그리고 qxt 기분 x0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방금 정리했던 디퓨전 커널 함수가 되고 x0는 오리지널 이미지 입력되는 데이터 분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forward 프로세스를 정리할 수 있고 리버스 프로세스는 이제 디노이징 프로세스라고도 부르는데 p세타의 xt-1 기분 xt를 정의하게 됩니다. 디노이징에서도 마찬가지로 forward 프로세스처럼 이 타임 스텝에서 움직이는 그 노이즈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마찬가지로 p세타의 x0부터 t까지 주어졌을 때 확률 조인트 디스플레이션으로 p세타의 xt-1 기분 xt의 합들과 분포의 합들과 그리고 pxt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의미적으로도 xt로의 확률 분포로부터 x0로 가는 게 되고 페이지 정리해서 풀어보면은 왼쪽과 같은 식이 전개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규분포 가우시안 분포 가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p세타 xt-1 기분 xt가 오른쪽의 정규분포와 같은 형태로 돼서 그리고 알고 싶은 거는 이 정규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예측하는 태스크가 되겠죠. 그래서 뮤 세타 xt의 t 그리고 시그마 세타 xt의 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로스 펑션을 만들어 보면 이제 가능도이기 때문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푸는데 최소값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네거티브 붙여서 네거티브 로브 p 세타의 x0를 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VA에서 사용됐던 엘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첨부해 놓은 2.5에서 2.8까지의 식은 VA 논문에서 사용된 엘보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로그 p 세타의 x를 주어진 q 디스트리뷰션에서 계산을 하는데 VA에 있는 z 레이턴트 벡터 z인 것 같습니다. 그 z를 활용해서 분모 분자에 넣어주고 2.6, 2.7과 같이 이제 식을 전개한 후에 따로
양쪽으로 펼쳐주면 2.8처럼 되는데요. 그럼 이제 왼쪽을 이제 엘보라고 하는 항으로 두고 오른쪽은 이제 로그의 p 세타 제타 기분 x 분의 q 파이 z 기분 x가 되는데요. 이 형태가 두 분포를 비교하는 이 KL 다이버전스의 형태가 됩니다. 이 KL 다이버전스가 값이 무조건 0보다 크게 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좌항이 엘보보다 무조건 같거나 작아지게 되겠죠. 그럼 다시 위에 로스 펑션 식으로 돌아와서 네거티브 그 마이너스 로그 p 세타 x 제로가 엘보에 해당하는 식보다 무조건 같거나 작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또 식 안을 보면은 p 세타의 뭐 x 제로부터 t나 q의 x1부터 t의 기분 x 제로나 앞에서 정의했던 식들이기 때문에 치환을 해주면 오른쪽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엘보 어프로시메이션을 통해서 이 최소값을 찾는 그런 문제로 변경할 수 있고요. 변경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방금 했던 그 이 엘보 식의 전개 과정인데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쫙쫙쫙 전개를 하게 되면은 LT와 LT-1과 L0가 나오게 됩니다. 이 4번식에서 이 시점 t는 1일 때의 식을 오른쪽으로 빼고 이렇게 전개를 했기 때문에 그 아래와 같이 나오고 이 각각의 로스 텀들에 대해서 먼저 LT를 보면은 이 p 세타 xt,와 그 앞선 분포에 대한 이 KL 다이버전스인데 여기서 학습 우리가 알아야 할 예측해야 될 게 p 세타에 있는데 이 p 세타 xt가 완전한 노이즈를 의미하죠. xt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학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regularization term이라고 부르고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lt-1과 l0가 남는데 L0는 x0 기분 x1이기 때문에 최종 단계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 리컨스트럭션 텀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핵심은 이제 타임 스텝 2부터 t까지를 합쳐놓은 lt-1이겠죠. 이 lt-1이 실질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하는 텀이라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리컨스트럭션 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타임 스텝 2부터 t까지의 lt-1이 정말 중요하게 되는데 이걸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 또 KL 다이버전스 형태이고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하기 때문에 이 8번식과 같이 이렇게 풀 수 있고 이게 최소값을 찾는다는 거는 가운데 있는 뮤 틸다의 t와 뮤 세타가 같아지는 그런 0이 되는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앞서 정의했던 xt 에 대한 식이 루트 알파 바 t x0에 루트 1 알파 바 t의 그 에러텀 있는 이 식이 있겠죠. 이 식을 가지고 그 뮤틸드 안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하면은 이제 뮤 세타 xtt를 그 뮤틸드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11번식에 해당을 하고 전개를 해보면은 그 오른쪽과 같이 그 알파 바 t와 베타 t가 들어가고 그리고 에러에 세타가 있는 이러한 형태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노이즈를 예측하는 문제로 T1이 되는 거고요. 12번식을 보시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 정리를 했을 때 결국에는 XT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노이즈인 에러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알파와 베타와 관련된 텀들은 람다 t로 두어서 이제 별도로 조절을 할 수 있고 뒤에 있는 이제 식은 XT가 그대로 주어졌을 때 이제 그 세타가 있는 그 에러를 예측하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이제 DDPM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DDPM은 베리언스가 변하는 가우시안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노이즈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이고 방법이고
이 논문에서 사용된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는 고정된 베리언스의 가우시안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이 클린한 이미지를 그런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다르죠? DDPM은 이제 원래 이미지를 노이즈로 만들고 그 노이즈를 복원하면서 노이즈를 원 이미지로 복원하면서 노이즈를 예측하는 거고, 이 오토인코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노이즈가 낀 이미지를 입력으로 해서 클린한 이미지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래 피규어 5와 같은 형태가 되고요. 로스식을 좀 비교해보면 DDPM에서는 앞서 정리한 것처럼 이 에러텀을 예측하는 문제가 되고, DDP에서는 마찬가지로 에러텀을 예측하지만 이 F세타라고 하는 유넷과 같은 그 오토인코더 구조의 모델에서 X 플러스 시그마 에러인 이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그 유사하게 에러를 예측하지만 DDPM이 여러 개의 타임 스텝을 통해서 예측한다고 하면은 이 DDP에서는 타임 스텝이 하나인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그마는 당연히 그래서 고정되는 형태가 될 거고, 여기서 시그마는 노이즈 레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실험을 통해서 이 제한하는 이 노이즈 레벨인 시그마가 작을수록 성능이 좋다는 것도 증명을 했습니다. 실험에서 데이터셋으로 시티스케이프, 파스칼 컨텍스, AD20K,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셋 사용했고, 배터리 MIOU 사용했습니다. 트레이닝 파라미터 다는 것 같고, 바로 이제 디노이징 프리 트레이닝에 의한 퍼포먼스를 비교해 보면,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에 대해서 왼쪽 테이블에서 이제 프리 트레이닝 하지 않았을 때, 슈퍼바이즈드 프리 트레이닝 했을 때, 인코더, 디코더 같이 했을 때, 인코더는 프로즌하고 디코더만 했을 때 비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 트레이닝을 전제로 한 방법이기 때문에 데이터셋의 서브 샘플을 줄여가면서 이제 적은 퓨샷 상황에서도 잘 학습이 되는지 그런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제안하는 방법이 이미지 데이터셋 전체 사용했을 때, 그리고 30분의 1까지 줄였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고, 또 디코더에서 디노이징 방식을 학습하기 때문에 디코더의 위드도 좀 넓혀가지고 실험을 진행했는데, 마찬가지로 DDP 제한하는 방법이 가장 성능 좋았습니다. 사실 다른 방법이나 슈퍼바이즈드 방법과 최종적으로 성능 차는 크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근소하게 다 이제 제한하는 방법이 좋았고요. 오른쪽에 있는 표는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쪽에 좀 최신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제한하는 방법이 그 풀 데이터 그리고 퓨샷 데이터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스칼 컨텍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인데, 왼쪽에서 이제 파스칼 컨텍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방법 중 이제 제한하는 방법이 성능차가 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표로 비교를 해준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프리트레이닝 안 했을 때보다 슈퍼바이즈드가,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디코더 디노이징 프리트레이닝, 즉 제한하는 방법 했을 때가 성능차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고, 전체 데이터셋을 다 학습했을 때는 아주 근소하게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이제 프리트레이닝 디코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퓨샷 상황에서도 성능이 좋은 것으로 보이고요. 오른쪽에서도 이제 표로 이제 디코더 위드를 더 3배까지 올려가지고 비교를 해주었는데, 마찬가지로 제한하는 방법이 성능 가장 좋았습니다. 다음은 AD20K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같은 세팅으로 실험 진행했고, 마찬가지로 제한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성능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스칼 콘텍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제안하는 하이브리드 VIT 사용한 유닛 구조가 아니라 단순한 스탠다드 유닛 구조를 사용해서 프리트레이닝 하지 않았을 때, 슈퍼바이즈드 했을 때, DDP 했을 때 성능 보여주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안하는 방법이 가장 성능 좋았고요. 확실히 트랜스포머 기반의 데이터셋을 사용했을 때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게 할 수 있어서 전체적인 성능 추이는 더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어블레이션 실험입니다. 첫 번째로 랜덤 노이즈 레벨은 시그마를 좀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시그마를 유니폼 분포해서 랜덤하게 그 학습 트레이닝 이터레이션마다 그 샘플링 해가지고 사용한 경우와 0.1로 고정한 경우인데, 따로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하지는 않았지만 고정한 경우의 성능이 더 좋았다는 코멘트를 남겨두었고요. 또 이 노이즈 레벨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방법에서는 노이즈 레벨이 낮을수록 성능이 더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논문에서는 딱히 디노이징에 대한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오토인코더 구조로 인한 그 이미지의 리컨스트럭션 효과로 인해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성능이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랭스 오브 프리트레이닝에서는 프리트레이닝을 많이 할수록 더 성능이 좋아졌다, 그런 결과 보여주고 있고, 디노이징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에서는 이 로스 펑션에서 예측하려는 목표가 노이즈가 아니라 x일 때와 즉 원 이미지와의 로스를 계산했을 때를 비교했는데, 이 DDPM처럼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처럼 DDPM을 따라해서 에러텀을 만들었을 때 에러를 예측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논문은 DDPM 디퓨전 모델에서 모티베이션을 받아서 방법을 제안했다고 하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트랜스퍼를 통해서 좀 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디노이징하는 그런 프리트레이닝된 모델에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로 트랜스퍼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디노이징 프리트레이닝이 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증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투스테이지 프리트레이닝 방법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디노이징이 백본 네트워크 슈퍼바이즈드 학습된 백본 네트워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디노이징도 프리트레이닝으로 작용해서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입장에서는 그런 투스테이지 프리트레이닝이 된 거고요. 또 데이터셋의 크기에 매우 로부스트하고, 또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의 라벨 이피션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